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바람이 안 날 것 같다는 확신이 잘 없어요. 다른 난,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좀, 한 사람한테 올인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아,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네. 비혼주의이신 분 계세요, 여기서? 저는 비혼주의입니다 하시는 분. 저랑 보이스톡으로 통화하실래요? 근데 영상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비혼주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비혼주의이신 분들은 결혼하려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고 그러잖아. 비혼주의이신 분들은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전화를 걸어볼게요.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예인 중에 김고은 씨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겠는데. 무쌍인 분들은 거의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또 누구 들어봤어요, 또? 이솜 씨? 아, 맞다. 이솜 씨 진짜 많이 닮았네. 모델 맞죠? 네. 모델 하시는 분. 그분이 훨씬 더 많이 닮았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왜 그 비혼주의를 결심하게 됐어요? 제일 큰 이유는 부모님일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물론 사람이 이제 사귀다 보면 계속 좋아하는 게 불가능하긴 한데 계속 좋아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약간 야, 우리는 정으로 산다 약간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고 음, 솔직하게 말하면 저는 제가 바람이 안 날 것 같다는 확신이 잘 없어요. 다른 난 사람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예상치 못한 답변이다. 되게 솔직하네. 그리고 항상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아무래도 그러니까 다른 곳이 다른 나라면 모르겠는데 적어도 한국이란 나라 내에서는 지금 너무 약간 팍팍한 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결혼을 안 하게 됐을 때 네, 혹시나 지금은 본인께서 아직 젊지만 나이가 엄청 네, 많이 들어가지고 노후에 본인이 혼자 남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쵸.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혼자라는 거에 제한 정의가 그냥 법적으로 남편이란 사람이 없다는 것만 혼자라는 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음. 사실 뭐 그때는 또 그때 나름의 내가 다른 사람들 볼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어, 어찌 보면 막 조금 이를 때 뭐 40대 후반 사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음, 그렇게 보면 이제 그분들도 멀리 보면 끝까지 혼자 계실 분들인데 음, 그분들한테는 그렇다고 해서 누가 더 나이 먹어서도 계속 혼자 지낼 수 있냐고 다른 사람 또 찾으라고 섣불리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 음, 그런 분들 중에서도 재혼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고 뭐 제가 뭐 아, 비혼을 한다는 거지 연애를 안 한다는 것도 아니니까 뭐 음. 그때도 연애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을 끝으로 대가 끊긴다는 거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별로 개의치 않아요? 뭐 부모님 입장에서야 뭐 기분이 좀 안 좋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음, 솔직히 저는 이전에 비혼이기 이전에 음, 아이를 갖는 것 자체도 음. 그거를 더 먼저 약간 생각을 차단시켰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애초에 저한테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분은 마흔이시래. 이분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목소리에서부터 연륜이 네, 묻어나시네요. 그러게요. 딱 나이가 이제 마흔 되신 건가요? 네, 지금 딱 마흔 됐어요. 뭐, 그러면 지금도 비혼이시고, 30살 때부터 비혼주의 좀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고요. 네, 저는 20대 때는 결혼하고 싶었는데, 네. 30 막 넘어갈 즈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왜 이유가 있나요? 저도 그 앞에서 지금 통화하셨던 분 네. 말씀 잠깐 들어봤는데, 저도 그랬어요. 좀, 한 사람한테 올인해서 살 수 있을까? 라는 아, 생각이 일단 첫 번째였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제가 주위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언니들이나 뭐 동생들이나 다 이혼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또 한편으로는 저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아닐 거야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는 게 또 사람 심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그런 것, 대해서는 응. 자신이 없으셨어요?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남자 부모님한테 이렇게 잘하는 거를 나는 내 부모한테 더 잘하고 싶었어요. 아, 어, 어. 근데
왜 꼭 본인이 부모님을 상대방 부모님을 잘해드리면 상대방 부모님은 나한테 내 부모님한테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 못할 거라는 생각보다, 일단은 그 결혼이란 생각을 접게 되니까, 그거를 그냥 위로 삼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30대부터 지금 40대까지 거의 한 10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10년 동안 음. 내가 비혼주의로 살게 된 거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은 없어요? 왜 이제 주위에 어른분들은 뭐 그러잖아요. 뭐, 안 가보고 후회하느니, 그래도 한 번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지 않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쵸. 저는 해보고 후회할 거면 그냥 상처 안 받고, 또 네. 저만의 상처가 아닐 것 같아서, 벽을 좀 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해보고 후회를 안 할 수도 음.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겁이 좀 많은 성격인가? 제가? 음.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비혼주의를 결심하게 된 요인 중에 혹시 뭐 금전적인 거나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라 내가 그걸 마음먹기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에. 금전적인 거는 생각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돈이 문제는 네. 아니다. 네, 돈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비혼주의랑 자녀가 있는 거랑은 또 별개의 문제잖아요. 아, 제가 그리고 네. 아이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더 결혼을 생각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비혼을 결심하게 네. 된 이유 중에 아이의 영향도 크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연애를 하거나 이럴 때는 부딪히는 거 없으세요?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지금 3년 조금 넘은 것 같거든요. 네. 그 전에도 사귀게 됐을 때 저는 미리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귀기 전에, 뭐 썸을 타기 전에 그렇게 음. 비혼주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대부분의 남자들은 나 이해해, 괜찮아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본인이랑 만나고 싶어서라도. 그랬으니까 시작을 했겠죠. 그러고 만나고 나서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제가 좀 너무 또 완벽하게 그렇게 해놓으니 네. 그쪽에서 상대방에서도 음. 얘기를 못 꺼낸 걸 수도 있겠고 아. 아예 제가 좀 이렇게 좀 쳤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비혼주의이신 분들한테는 항상 궁금한 게 이게 또 사람의 마음에 달린 문제다 보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래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지금이라도 나는 10년을 넘게 비혼주의로 살았는데 진짜 어느 한 날 떡하니 나타난 사람이 진짜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이 된다면 결혼을 결심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드신 적 없어요? 잠깐 꿈은 꾸죠. 아, 이 어차피. 사람이랑 정말 살림을 차려서 어, 이제 뭐 늙을 때까지 이렇게 함께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네. 또 금방 또 현실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 현실 속의 상대방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도 영원히 나만 바라보진 않겠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있죠. 나부터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상대를 무작정 100% 믿기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 인간이다 보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첫 번째 시청자분 질문했던 거랑 똑같이 나를 마지막으로 끝난다. 이거에 대해서는 별로 상관없으세요? 글쎄, 제가 모르겠어요. 그건 남자와 여자의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뭐, 남자들은 아무래도 뭐 대를 이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여자에 있고 또 딸이다 보니 그런 생각은 크게 작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도 막 남자지만 대를 잇고 싶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한 번쯤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세상에 남아있는 나의 자손들이 아무도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하거든요. 근데 여성분들은 그런 생각이 잘 안 드시나 보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결혼을 한창 준비하고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으신 40이라는 나이의 입장으로서, 비혼주의 입장으로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일단은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네. 너무 막 이렇게 꿈에 부풀어서
좀 현실을 생각 못하고 막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서로 사생활도 즐기면서, 그리고 또 사생활 존중해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결혼 생활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네. 조건이 될 너무 수도 있겠네요. 구속하고, 이 남자는 내 남자다,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런 생각만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음, 서로 좀 사생활도 존중해주면서. 확실히 지금 통화 주신 분은 그 본인만의 가치관이 딱 자리 잡혀 있는 것 같네요.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비혼에 있어서도 그 이유가 명확한.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유, 제가 감사합니다. 네, 좋은 꿈 꾸시고요. 네, 늦은 밤까지 고생하세요, 달님.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비혼주의신 분이랑 직접 통화하니까 생각이 좀 이해가 돼. 근데 그런 것들을 몇 번 겪었으니까 오히려 비혼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20대, 30대 연애를 해봤는데 한 2년, 3년 정도 만나니까 옛날 같지 않고 마음이 조금 변하는 것도 있는 걸 느끼고 상대방한테도 버림받고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점점 사람은 대부분 다 똑같구나라는 걸 결론 짓는 것 같아. 그러니까 비혼을 결심하게 되지. 참, 두 분 다 오늘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